안녕하세요. 주돈입니다. 8월 23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주돈은요, 포지션 변화가 없습니다. 그냥 레버리지 20%, 나스닥 20, 저희 10% 이렇게 있었고요. 오늘 사실 뭐 보질 않았어요. 오늘, 코스피가 많이 하락을 했죠. 그래가지고 코스피를 조금 봤는데, 거래대금이 20조로 늘어났습니다. 코스피는 별 반응이 없었죠. 거래대금 10조. 야, 코스닥, 그죠. 그냥 개미들이 다 팔아버렸네. 그죠? 그렇게밖에 설명이 안 되죠. 그냥 외국인들이 그냥 선물을 조금 던지니까 우르르 몰려 나와서 다 팔았다라고밖에 볼 수 없고, 사실 뭐 계속해가지고 외국인들의 포지션을 좀 확인을 하자 그랬잖아요. 포지션 오늘도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죠? 일별로 봐가지고 보면 뭐 오늘 뭐 600억 그리고 시간분으로 봐도 진짜 관심이 없는 그런 하루였어요. 사실 뭐 오늘 산다든지 판다든지 의미가 없었죠. 어저께 미국이 보합선으로 끝났잖아요. 근데 어떠한 이슈도 없고, 지금 이슈 기다려지는 게 이제 그 잭슨홀 미팅. 근데 뭐 지금 유튜브에서 많은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뭐 굉장히 뭐 좀 순화되게 얘기를 할 것이다 뭐 그러는데, 일단은 봐야죠. 거기서 만약에 뭐 이제 그 파월의 얘기를 듣고 나서 주가가 위로 가든지 아래로 가든지 그거 보고 방향을 결정해도 괜찮고, 없어요, 지금은. 선물도 똑같습니다. 선물도 그냥, 오늘 뭐 2,500개 정도 했는데, 갑자기 뭐 종가 근처에서, 동시호가 근처에서, 갑자기 뭐 좀 팔더라고요. 중국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런지 뭐, 그런가, 뭐 그런 생각도 들고, 그죠? 또 미국이 이제 중국한테 손을 내미는 그런 또 제스처도 취하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 지금 나오는 뉴스들이, 이런 것들이 어떻게 발전해 나가는지 그런 것도 좀 확인을 해야 되는데, 결정타가 없습니다. 결정타가. 그죠?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오늘 1,700억 매도 쳤고, 그 다음에 선물을 1만 개를 매도를 쳤더라고요. 11,000개. 그죠? 그냥 조금만 건드리면 우르르 무너지는, 그죠? 힘이 없는, 투심이 거진 바닥인 그런 장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오늘 봤는데 뭐 볼 게 없어요. 그래가지고 어제 제가 그 말씀을 드렸잖아요. 나스닥이 뭐 상승을 하던 뭐 커다란 음봉이 안 나온다 그러면 의미가 없다. 그리고 민주식을 한번 보자고 했더니 어제 또 민주식이 밀렸어요. 그죠? 밀렸어요. 어저께 마이너스 1.20. 요게 또 어떻게 오늘 계속 밀려가지고, 그 우리나라하고 비슷한 거예요. 투심이 이제 개미들이 어떠한 방향을 정하지 못하고, 그죠? 그렇다고 해서 뭘 사놓으면 불안해하고, 그게 또 여기 댓글에 딱 나오더라고요. 여기 이제 요 분께서, 형 또 어떻게 평단만이라도 공유 부탁드려요. 평단이 뭐 있습니까? 월요일부터 조금씩 사드렸어요. 그러니까 월요일 지금 가격이 평단이에요. 아무런 그 등락폭이 없습니다. 여기서 이제 어떻게 발전되는지 그거 확인을 해야 되고, 그죠? 그리고 200일선 그거 마지노선으로 해가지고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거 무너진다 그러면 고버스 올라타면 되는 거고. 사실 지금 고버스를 타야 될지 레버지를 타야 될지 상당히 애매한 구간이에요. 근데 많이 떨어졌다. 그거 하나 가지고 이제 레버리지에 좀 투자를 해본 거거든요. 만약에 여기서 추세적으로 폭락이 있는데, 가장 두려운 게 그거죠. 외국인들이 이렇게 조용히 있다가, 그죠? 이렇게 조용히 있다가, 막 갑자기 이제 현물을 매도를 확 쳐버리면, 막 5천 개, 6천 개 한번 팍 쳐버리면, 한 3, 4일만 쳐버리면요. 아유, 지수 100포인트 날아가는 거 그냥 우습거든요. 그러면 2,400포인트예요. 예. 그러면 이제 개미들 따라서 사고, 지금 뭐, P2, 그러니까 그 주식, 담보대출, 주담대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요거. 신용융자도 다시 20조까지 늘어났어요. 요거 신용융자만 한번 볼까요? 신용융자만 잠깐 이렇게 보면, 그냥 아주 간단하게만 보면 돼요. 365를 해가지고 이렇게 보면, 그죠? 1월 달에 대략 15조까지 빠졌던 게, 그죠? 여기 다 털린 거예요, 지금. 여기 다 털린 거예요, 여기. 여기 주식 다 털려가지고, 개미들 털려가지고 여기까지 떨어졌던 게 그나마 이렇게 올라왔거든요. 만약에 지금 외국인들이 현물 가지고 매도를 친다 그러면 이거 털려요. 그러면 다음 상승 구간은 개미 털리는 거. 그죠? 요거 확인하고 반등 구간 찾으면 되는 거고. 이번에 만약에 무서운 게 뭐냐면, 외국인들이 지금 아무런 반응이 없거든요. 이 반응이 상승으로 칠지 하락으로 칠지 이걸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죠? 오늘 장도 그렇게 움직였잖아요. 미미정. 그게 조금 애매하다는 거. 그죠? 체크를 또 해드려야지. 이렇게 해드리고. 그리고 오픈 채팅방 말씀하셨는데, 제가 오픈 채팅방을 만든다 그래가지고 제가 그 정도 능력이 되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하고 뭐 정보를 공유한다 그래가지고 사실 뭐 이렇게 만들면 이거는 그 어떠한 그 리딩방이 돼버리잖아요. 그죠? 리딩방의 단점이 뭐예요? 여러 명을 이용해가지고 그 리딩방을 운영하는 운영자들은요, 그 사람 돈을 뺏어먹는 거예요. 제로섬 게임이 되는 거예요. 주식에서는 제로섬 게임이 있을 수가 없거든요. 주가가 상승한다 그러면 거진 90% 주식 투자한 사람들, 그죠? 수익을 텄다든지 뭐 선물 옵션이라든지 그런 거 숏을 친 사람들 빼고는 다 돈을 벌게 돼 있어요. 주식은 우상향을 기본으로 이 상정돼 가지고 만들어 놓은 이 경제 체제이기 때문에. 근데 리딩방에서는요, 하나의 개별주 뭐 어떠한 그 주식을 가지고 그 사람들 우웅 모이게 해가지고 주가 띄운 다음에 그 운영자들은 그거를 가지고 튀고, 그죠? 고가에서 팔고 나머지 사람들이 손실을 먹는, 이게 어떻게 보면 돈을 뺏는 거거든요. 그죠? 그래서 제가 리딩방이라든지 이런 거 운영하는 거를 굉장히 싫어요. 주식에서는 그런 거 필요 없거든요. 그리고 장사하는 게 아니에요. 주식은 장사하는 게 아니에요. 장사는 여러 명의 조언을 듣고 여러 사람의 그 어떠한 뭐 음식 장사를 한다고 하면 음식 맛 평가라든지 이런 걸 들으면서 하나하나 계산해 나가면 되지만, 주식은요, 장사하는 게 아니라 투자예요. 투자는 어떨 때는 다른 사람 얘기도 들을 필요가 있는데 그 사람 얘기를 또 전적이 들을 필요 없어요. 주돈이 항상 얘기하지 않습니까? 주돈이 맨날 떠들어봤자 저놈 사기꾼 그러면 주돈 사기꾼 되는 거예요. 그죠? 주돈이 말하는 대로 거꾸로 간다 그러면 저는 사기꾼이 되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이용하려고 그러면 사기꾼이 되는 거예요. 괜히 여기다가 무슨 그거 뭐라고 그러죠? 하여튼 회원가입? 하여튼 그런 거로 해가지고 저 돈 좀 주세요. 주돈이. 돈 주세요. 커피 좀 보내주세요. 주돈 책 냈어요. 책 좀 사주세요. 주돈 어디 방송에 출연했어요. 이 방송 좀 많이 봐주세요. 아니면 유튜브 이거 조회수 좀 늘려주세요.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해주세요. 그래서 유튜브 수익을 내야 돼요. 이렇게 얘기하는 순간 주돈은 투자자가 아니죠. 그죠? 유튜브 운영자라든지, 아니, 글쓰기밖에 안 되잖아요. 그죠? 작가밖에 안 되는 거예요. 글을 쓰는 작가. 경제 분석가. 그러니까 돈을 주식으로 버는 게 아니라 딴 데서 돈을 버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죠?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돈은 번 사람, 그 사람, 돈을 진짜 벌어본 사람 얘기를 듣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방송에, 지금 유튜브 방송 같은 데 나와가지고 그냥 그렇게 막 떠드는 사람들 있잖아요. 증권사 뭐 브로커라든지 뭐 이런 임원들. 이런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자기가 주식 투자를 못 하거든요. 입만 떠드는 거지. 이런 사람 얘기를 들을 필요가 없다. 실질적으로 가장 중요한 게 우리 주위에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주시는 거, 글 올리시고, 제임스 님이 또 글 이렇게 올려주셨거든요. 이런 거 딱 한번 읽어보면서 여기서 딱 하나예요. 딱 한 줄, 딱 한 줄 가지고 내 수익이 결정이 될 수가 있거든요. 이 제임스 헌님의 말을 전적으로 믿어가지고 이분의 투자 성향이라든지 투자 패턴을 고스란히 따라하는 게 아니라 이분이 가지고 있는 뷰 가지고 내 스스로가 판단을 해가지고 투자를 해서 수익을 내는 거예요. 주식은요, 아무도 옆에서 알려주지 않습니다. 정답이라는 게 없어요. 1 더하기 1은 절대 2가 아닌 게 바로 이 주식시장인 겁니다. 그래서 리딩방 절대 안 합니다. 갑자기 또 여기로 나왔네요. 그렇다. 그래가지고 요 밈주식 요게 또 오늘 저녁에 어떻게 되는지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고, 그리고 환율 꾸준히 봤는데 또 오늘 또 떨어질 것 같더니 다시 이제 1340원대. 근데 이렇게 보면요, 환율 이렇게 보면 요거 시간봉으로 한번 볼까요? 시간봉으로 이렇게 보면 여기서 이렇게 정체가 됐잖아요. 그죠? 정체가 됐죠? 요게 애매해요. 여기서 만약에 여기서 위로 쳤다라고 한다 그러면 위험하고, 밑으로 쳤다 그러면 좋은 거고, 이런 건데, 여기서 누군가를 계속 누를 거 아닙니까? 그죠? 자연적으로 여기서는 계속 누가 치켜 올리고, 그죠? 예? 이게 자연적인 우리 어떤 경제 체제, 금융, 그죠? 그런 것 때문에 달러가 모질라가지고 계속 위로 쳐 올린다. 우리나라에 달러가 모질라가지고 시중에 돈은 달러가 모질라가지고 쳐 올린다. 그러면 주가는 올라가겠죠. 그럼 위험한 거죠. 달러가 부족하니까. 그러면 외환당국이 가만히 있냐고. 외환당국이 계속해서 달러를 집어넣겠죠. 여기다가 계속해서 달러를 집어넣으면서 안정화를 시키겠죠. 그죠? 요 지금 공방인 것 같아요. 지금 외환당국이 계속 개입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요게 어느 쪽으로 치는지가 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면서 내려올 것 같으면서도 안 내려오고, 내려올 것 같으면서도 안 내려오고, 그죠? 그래서 요거는 조금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지금 조금 환율 부분에서 걱정되는 게 뭐냐면, 위안화는 뭐 그렇다고 쳐도 달러가 강세가 되고 있어요. 요거 좀 꺾일 것 같더니 안 꺾이고 계속 치고 올라오고 있죠. 달러 강세.
지금 103.5를 지나가지고 103.6까지 갔거든요. 요게 조금 달러가 강세가 된다 그러면 미국이 좋다는 거 아니에요? 돈이 미국으로 빨려 들어간다는 얘기인데 그렇다 그러면 이머징 시장 안 좋죠.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베트남이 한번 폭 4%짜리 음봉 하나 만들고 나더니 지금 힘을 못 쓰고 이렇게 있거든요. 이게 바로 이머징 시장이에요. 제가 이런 음봉을 왜 무서워하냐면 이거를 그 다음날 분명히 메꿔야 되거든요. 얘 이제 못 메꾸기 힘든 겁니다. 그 뭐 내일이라도 호재가 나와가지고 양봉이 쭉 써서 메꾼다 그러면 상관없는데 아니면 여기서부터 차근차근 메꿔 나가야죠. 아니면 여기서 많은 일들이 있다가 메꿔 나가든지 아니면 잘못하면 있다가 푹 빠지고 이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럴 때가 가장 중요해요. 이럴 때가. 그죠? 근데 우리는 레버리지, 고퍼스 두 가지를 양쪽을 다 투자를 할 수 있잖아요. 포인트가 될 수도 있죠. 어떠한 이정표가 될 수도 있고. 그죠? 이 4%짜리 음봉, 베트남, 그죠? 우리 장 빠지고 주변 국가들이 다 힘들고 중국이 힘들다 그래도 버티던 게 베트남이었는데 단 이번 주 들어가지고 폭폭폭. 그렇습니다. 저번 주 금요일 날 이게 빠진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베트남도 이 모양이 됐으니까 이머징 시장이 힘을 낼 리가 없죠. 그죠? 그러니까 이머징 시장이 살아나는지 뭐 미국 주가만 쭉쭉쭉 올라간다 그래가지고 이머징 시장 살아나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항상 생각해야 되는 거는 우리나라도 이머징 시장이에요. 그리고 우리나라 현 정권에서 이게 뭐 정치적 발언 절대 아닙니다. 항상 말씀드리냐 주도는 뭐 정치가 뭐 진보다 보수다 이거 따지지 않아요. 저 돈 벌게 해주는 사람이 최고예요. 그런 정치가 최고인데 현 정권은요 뭐 시계 가지고 믿음이 안 가요. 어떠한 대책이 없습니다. 그게 일련에 굉장히 많은 사건 사고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사건 사고들 처리하는 거 보면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 지금도 그래요. 어저께 잠깐 뉴스를 보니까 추경호 그 부총리가 나와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너무 성의 없이 얘기하더라고요. 경제부총리가 지금 상황에서는 우리나라 경제가 어떻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나라 경제가 참 힘들다 그러는 게 뭐냐면 제가 매경이라든지 매경이나 한경 이런 것들을 신문을 잘 안 보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 친구들은 이걸 많이 속여요. 주가가 나쁘다라는 이게 뭐 경제가 안 좋다라는 이런 얘기들은요 실적으로 대놓고 얘기를 안 해요. 그러니까 초기에 안 좋아질 것 같다 이런 얘기 안 해요. 부동산도 깨지고 나면 그다음부터 부동산 안 좋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이런 신문들의 아주 고질적인 문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경제 언론 그리고 경제를 다루는 기자들의 문제가 뭐냐면 저 회사 나쁜 회사다, 저 회사 지금 문제 있다, 저 회사 영업이익률 푹푹 떨어진다, 주가 떨어지겠다 이 얘기를 아무도 못해요. 그게 경제 기자들만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증권사에서도 얘기 못하고 애널리스트도 그 얘기를 못해요. 그죠? 그게 문제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 주식들이 어떠한 경제 상황이 다 바닥권에 내려오고 나서 그때부터 떠들기 시작하거든요. 지금 매경이나 한경, 보수 일간지들 다 부동산 문제 있다고 난리예요. 그 다음에 지금 대출 너무 많이 늘어났다고 난리고, 이것 때문에 우리나라 망하게 생겼다고, 난리예요, 난리. 그죠? 벌써 골무대로 골맞는데. 그런 거 상황을 본다 그러면 이머징 시장인 우리나라도, 대한민국도 과히 그렇게 경제 상황은 좋지 않다. 그런 거를 항상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그게 주가에 바로 반영되는 것도 아니고, 그것도 좀 생각을 하셔야 되고. 그래요. 그리고 어저께 이제 은행들 신용등급을 떨어뜨렸다 그러는데, 그것도 이제 제가 요거를 추적하고 있었잖아요. 요게 뭐냐면, 이게 미국에 있는 중소형 은행 ETF예요. 중소형 은행 ETF인데, 어저께 시작할 때, 미국장 시작할 때요. 자, 23시, 요게요. 그죠? 1시, 23일, 23일? 아니죠? 22일 10시죠. 여기에요, 여기. 여기. 장 시작할 때는요, 별 반응이 없었어요. 그러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우르르 떨어졌거든요. 근데 저는 이걸 보고 무슨 생각을 했냐면, 저거 별거 아니다. 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 그러냐면, 저 정도 뉴스가 나왔다 그러면요, 푹 떨어졌어요. 그리고 지금 어저께 신용등급 떨어뜨리는 은행들이요, 작은 은행들이 아니에요. 그리고 굉장히 규모가 있는, 상위 50개 안에 드는 은행이라고 그랬나? 하여튼, 규모가 좀 큰 은행들이었거든요. 근데 별 반응이 없었어요. 이거 그냥 주가가 밀리고 그러니까 같이 밀려 내려온 것 같아요. 그죠? 같이 밀려 내려온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요거는 조금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된다. 그 시간이 지나면 확인이 되겠죠? 만약에 어저께 은행에서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벌써 여기서부터 어떤 반응이 왔어야 되는데, 반응을 안 왔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좋은 것이냐? 좋은 건 별로 뭐 좋다고 생각은 안 해요. 지금 증시가 다 이제 그 저기 어두운 뉴스들, 그리고 미국이 지금 중국이 너무 힘드니까 중국이 저 상태로 놔뒀다가는 뭐 미국도 타격을 받을 것 같으니까 지금 계속해서 상무부에서도 계속 미국 상무부에서 계속 신경 쓰고 있잖아요. 계속 언론에 나오고 그러는데 그런 것도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그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금리가 현재 금리가 아까 전에 3시를 기점으로 해서 푹 빠졌어요. 그래가지고 저기 나스닥을 좀 더 매집을 할까 그랬는데 한 번 더 보기로 했습니다. 지금 올라야 될 때에서 못 오르고 있기 때문에 이거 보시면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거든요. 여기 보면 3시, 그죠? 3시에 여기 3시. 3시에 갑자기 4.3%짜리가 푹 빠진 거예요. 지금 대략 한 1.5% 정도 빠졌거든요. 4.266. 그러면서 일봉이 이렇게 꺾였는데, 이게 계속해서 추세적으로 꺾이는지, 그죠? 그리고 내일이면 나오겠죠. 그러면 이게 꺾인다 그러면 일단은, 금리 부분이 안정화가 된다라고 한다 그러면 우리나라 환율이 같이 움직여지면서 외국인들이 또 어떻게 반응이 올지. 단 하나예요. 선물은 매도치기가 지금 상당히 애매한 구간이거든요. 그죠? 저기서 더 늘릴 수도 있겠는데, 저 6만 개까지 늘어난 것도 또 처음 봤어요, 저는. 근데 만약에 외국인들이 현물 매도가 나온다 그러면요, 무조건 도망 나와야 됩니다. 레버리지 그냥 도망 나와가지고, 그냥 뭐 무포로 있든지 아니면 고버스에 비중을 실든지, 외국인들 한번 확인을 꼭 해야 되는 거고요. 그 이해는 뭐 오늘 별다른 건 없었어요. 뭐 항생이 조금 움직였다, 중국이 움직였다, 뉴스가 저 정도인데 안 움직인다 그러면 우스운데, 그죠? 근데 항생이 중국은 오늘 또 특징이 여기죠. 중국은 이렇게 빠졌어요. 그죠? 여기 5분봉으로 보면 밥 먹고 와가지고 얘들 밥 먹고 와가지고 푹 빼버리는데, 그죠? 근데 항생이 밥 먹고 와가지고 치켜 올렸다가 빠졌다가 치켜 올린 거예요. 약간 패턴이 달라졌죠. 그죠? 그러면서 지금 야간 선물, 장이 마감했나? 항생은 마감했네요. 항생이 야간에 약간 더 뜬 것 같은데, 그죠? 15시에 더 떴죠, 여기, 그죠? 그래가지고 요거 이제 다시 문 열릴 거예요. 다시 문 열리면 그때 한번 확인해 보면 되는 거고. 지금 현재 아이고 미국이 0.7% 지금 상승 중에 있고 이거부터 본장 열려 봐야죠. 그죠? 그리고 유로스톡스, 유럽이 또 상승하고 있어요. 유럽이 꾸준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오, 얘네들. 야, 역시 유럽은 이게 어떤 국가적 기질인가요? 유럽인들이 어떤 기질인가? 어디 갔죠? 유로스톡스 옷이 여기 있네. 일봉으로 보니까 아유, 그죠? 또 올라갔네. 이 은근히 이렇게 올라가는 게 좋은 거예요. 지금 적산병 딱 나왔는데 은근히, 그죠? 언제 갔냐는 듯이 벌써 1.6% 상승했거든요. 이렇게 올라가는 게 굉장히 좋거든요. 여기서 한번 쉬었다가 또 올라가고, 그죠? 그렇다. 그리고 뭐 볼 것도 없습니다. 뭐 우리는 그냥 환율하고 외국인들 포지션만 확인을 하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선물에 저기 코스닥도 사실 저게 다 예견이 돼 있었거든요. 아침에 저는 주위 사람들한테 코스닥 그 단타 치는 사람들한테도 코스닥 좀 조심해라. 왜냐면 선물이 빠져나오니까. 선물 매도 친다라는 거는 직접적으로 이 주가 지수에 영향을 주잖아요. 그죠? 코스닥 주가 지수에 영향을 준다 그러면 아무리 내가 개별주를 한다 그래도 주가 지수 빠지는데 버티고 있는 그 투심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진짜 이게 아무리 테마 뭐 상한가 친 거라고는 모르겠는데, 그래가지고 주위 사람들한테 오늘 좀 얘기를 해줬어요. 근데 생각보다 많이 빠졌어요. 코스닥 잠깐만 한번 볼까요? 생각보다 쭉쭉쭉쭉 잘 밀리더라고요. 그죠? 여기서 시작해가지고 그죠? 아까 전에 5% 넘게 왔는데 4.25%에서 끝났습니다. 여기서 분명히 다 신호가 나왔어요. 그래서 저는 주위 사람들한테 얘기해주고 그랬는데, 근데 뭐 제가 얘기한다고 얘기를 듣겠습니까? 투자는 본인이 판단을 하는 거죠. 지수 투자자라서 사실 뭐 주변에 그렇게 영향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상황에서는 뭐 일단은 이번 주 그냥 지나갈 것 같고 계속 그 걱정이 드는 거예요. 아직도 이제 머릿속에 맴도는데
벌써 이번 주 다 갔죠. 내일 목요일이고요. 그죠? 무슨 이벤트 나오고 나서 이제 주가가 좀 움직일 것 같은데 다음 주 월요일이나 좀 돼서 움직일까요? 근데 다음 주도 만약 이렇게 움직인다라고 한다 그러면 그냥 9월 달이에요. 그럼 뭐 또 9월 첫째 주, 응? 둘째 주죠. 이게 첫째 주고 다음 주, 다다음 주 앞으로 하나, 둘, 다섯, 일곱, 칠, 8거래일만 지나면요 4일이거든요. 8거래일만 지나면 4일인데 9월 4일인데 그죠? 이때 되면 또 이제 옵션 만기 걱정해야죠. 6만 개가 깔려 있어요. 외국인들 주가 올라가기 힘들지 않을까? 그죠? 만약에 어떠한 호재가 나와가지고 진짜 주가 상승한다라고 한다 그러면 저 6만 개가 진짜 상승에 발판이 돼가지고 쭉쭉쭉쭉 올라갈 수도 있겠죠. 근데 그런 호재가 안 나오니까 쟤네들이 지금 6만 개 저렇게 쌓아놓고도 지금 오늘 대략 2천 개를 더 파는 그런 만행을 저지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뭔가 있는 거예요 지금. 뭔가 있는데 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고 사실 우리가 저 사람들을 이겨먹으려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항상 말씀드리는데, 그래서 여기 적어놓은 거예요. 저는 절대가 고수가 아니고, 여러분들도 고수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초보예요. 왜 초보일 수밖에 없느냐? 그게 돈의 차이예요. 주도는 주식을 하는데 기껏해가지고 몇 천만 원, 몇 억 가지고 주식 투자를 하는 거고, 그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뭐 천만 원에서 1억? 요 사이에서 투자를 하는 사람도 있고, 그죠? 어떤 사람들은 뭐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단위 가지고 투자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죠? 어떤 사람들은 뭐 10억, 20억 이렇게 투자하는데 다 떼놓고 평균적으로 보면요. 1억, 1000만 원에서 1억 그 사이에서 다 투자를 하고 있을 거예요. 그죠? 그 사람들이 돈을 벌면 얼마나 벌겠습니까? 투자 금액이 다른데. 수십억, 수백억, 수천억의 자산을 돌리는 애도 있고 수조 원의, 그죠? 자산을 돌리는 애들이 있는데. 그죠? 근데 얘네들 평균 연봉이요. 저기 우리 여의도 증권가에 가면요. 그 정도 자산을 회전한다 그래가지고 조금 알아준다 그러면 연봉이 한 2억에서 20억 사이더라고요. 그 능력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근데 이것도 웃겨요. 월가 가면요. 그죠? 걔네들 기본 뭐 몇백억 이렇게 연봉을 받는 애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돈을 그만큼 받는다라는 거는 정보를 그만큼 많이 습득할 수 있고 다방면으로 이 정보가 들어온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정보 많고 우리보다 몇 발을 앞서가는 애들이 외국 애들이에요. 그 애들이 지금 안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그럼 뭔가 있는 거죠. 그죠? 이거를 수긍을 해야 돼요. 씨, 외국인들 필요 없어. 나 혼자 살아야 돼. 내가 올라가자 그러면 올라갈 수 있어. 막 혼자 떠들고 있어봤자 소용없다는 거죠. 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외국인들 들어오기를 그렇게 기다리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오늘 저녁에 미국장 또 확인을 해야 되고, 내일 아침에 장 열리면서 외국인들 현물 확인하고, 그 다음에 9시 반쯤 돼가지고, 꾸준히 이 선물하고 현물이 들어오는지 확인을 하고, 10시 30분에 중국장 열리고 나서 주가가 움직이는지, 외국인들 선물하고 현물이 요동을 치는지, 이런 것도 좀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편안히 해가지고 주가가 올라가는지 떨어지는지, 그 추세도 한번 확인을 하고, 이러면서 또 하루를 보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며칠 동안, 몇 날을 계속해서 이렇게 보내야 될지 모르겠는데, 제가 그거 말씀드렸잖아요. 잘못하면, 여기서 이렇게 횡보하는 수가 있다고. 횡보하는 순간 굉장히 무서운 일이 생기는 거예요. 횡보, 상승, 힘들죠. 횡보, 폭락이죠. 그죠? 지금 상태에서는 횡보, 폭락이에요. 왜 그러냐면 딱 하나잖아요. 우리 지금 뱃속에 내재되어 있는 시한폭탄이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이 째깍째깍 그 시간이 작동을 해버리는 거죠. 횡보라는 거는. 그죠? 터트릴 일만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그죠? 분명히 반등이 있어야 돼요. 어떻게 해서든. 그래가지고 횡보가 왜 무섭냐 그러면 차트에서 횡보할 때가 제일 어떠한 폭발력이 나와요. 자, 보세요. 이렇게 보였을 때, 상승하고 이 횡보가 굉장히 길었지만, 자, 보십시오. 요거를 조금, 이렇게 볼게요. 자, 여기서 빠졌죠? 좀 크게 할게요. 자, 빠졌죠? 이게 지수로 볼게요. 지수로 봐야지 우리가 이제 보기가 편하니까 다 지우고, 생으로 이렇게 한번 봐보세요. 자, 여기 3,300포인트. 그죠? 이렇게 갈 때야. 이때야 뭐, 주가가 많이 올랐으니까 위에서 올라가는 저항이 계속 받으니까 올라가지도 못하고 밑에 개미들이 엄청나게 쏴대니까 떨어지지도 못하고 그럴 때예요. 자, 그래가지고 한번 하락했어요. 이 하락은 예상하기가 힘들죠. 그죠? 전저를 깨고 내려왔으니까 그냥 하락이라 그러는데, 자, 반등하는데, 그죠? 반등하고,
그죠? 이렇게 보면 반등하고 횡보죠. 그죠? 여기 횡보잖아요, 횡보. 가면 이렇게 가가지고 차라리 이렇게 떨어지든지 아니면 뚫고 나가서 이렇게 가면 괜찮은데 이 횡보를 해버린 거예요. 횡보를 하면 어떻게 돼요? 크게 터지는 거예요. 이 횡보가 왜 무섭냐면 에너지가 응축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평선을 날려보면 횡보할 때 이평이 모여요. 이평이 이렇게 모여가다가 위로든 아래로든 한번 크게 터지거든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렇게. 터질 때. 그리고 또 이렇게 생으로 한번 딱 보고 가다가 60일만 딱 해놓고. 그죠? 여기도 그렇죠. 빠지고 횡보. 그죠? 그리고 뽕. 자, 횡보하고 여기 이평선 받고, 그죠? 횡보가 굉장히 길어졌죠, 횡보가. 그죠? 그러면서 빠지고. 이게 횡보가, 그래가지고 이 횡보할 때 분명히 이평이 보이거든요. 횡보할 때. 보세요, 횡보할 때. 그죠? 여기 몇이에요? 10일, 20일, 60일. 10일, 20일, 60일이 모여가지고, 그죠? 빠지고. 그러니까 이게 무서운 거예요, 횡보가. 상승할 때도 그렇고. 그죠? 이평선 모을 때. 분명히 뭔가 작업을 할 때, 이 친구들은 뭔가 작업을 할 때, 그냥 작업하는 게 아니거든요. 차트도 만들고, 투심도 만들고, 뭔가를 계속 만들 거예요. 그래서 이게 여기서 이렇게 반등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무슨 반등? 주봉을 잡아먹는 반등. 그죠? 이거 분명히 해결을 해야 된다 그랬죠. 저번 주에 나온 주봉. 해결 못 하잖아요. 그러면서 여기 1주, 2주, 3주, 이거 웃깁니다. 보세요. 그죠? 그냥 이렇게 되면 벌써 3주 지나가는 거예요. 3주 지나가면 어때요? 여기 선물 옵션 만기 나란이에요. 이 봉이. 그죠? 여기 음봉 만약에 그때 때려가지고 이렇게 하든지 선물 옵션 끝나고 나서 그죠? 선물 옵션 잘 보내고 나서 양봉이 이렇게 나오든지 뭔가 하나 나오겠죠. 그죠? 그때까지 그냥 횡보하면서 사람 피 말릴 수도 있고. 그죠? 이거예요. 이 음봉을 지금 잡아먹지 못하는 거예요. 벌써 오늘 수요일이죠. 끝났어요. 목요일, 금요일 힘 없겠죠. 그죠? 모르죠. 목요일하고 금요일날 양봉이 뽕뽕 터져가지고 그냥 2%짜리가 두 개가 딱 나온다 그러면 이거 잡아먹을 수 있겠는데, 그거는 세상 일이라는 거 모르는 거니까. 그죠? 지금 상황에서는 횡보 같다. 그러면 힘들죠. 그래서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옆으로 횡보했을 때, 주가가 횡보했을 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래서 비중을 못 실는 거예요. 방향이 없으니까. 만약에 횡보한다 그러면요, 이 상태에서 횡보한다 그러면요, 이거 횡보할 것 같지는 않아요. 횡보할 것 같지 않고, 최소한 제가 이제 차트 그렸듯이, 어디 갔어? 그죠? 한 이만치는 올라갔다 이렇게 떨어지지 않을. 그죠? 그러면서 저점 각도가 더 떨어지는 각도, 이 각도가 나오고 새로운 저점 라인이 이렇게 형성이 된다 그러면, 이렇게 형성이 된다 그러면 그게 이제 추세 하락의 이제 완성인 거죠. 지금은 추세 하락의 시작이고, 추세 하락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게 저 주봉, 저 봉 하나 때문에 시작이 아닌가라는 의심을 하는 것 뿐이고.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상승을 좀 항상 있어요. 아침에 시작하면서 어제도 그랬는데 어제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보합으로 거의 끝났잖아요. 근데 우리는 장 시작하면서 선물이 9시 시작하면서 마이너스 0.5%, 0.6% 막 빠지는 거예요. 이거는 오늘은 빠질 날이 아닌데 아침부터 왜 이렇게 또 그런 큰 돈도 안 들이면서 외국인들이 판다 그래서 막 시작하면서 1,000억, 2,000억 파는 것도 아니면서 왜 이렇게 요동을 치면서 개미들 털어먹으려고 그러나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침부터 짜증나가지고 잘 안 봤습니다. 오늘은 그렇게 움직일 만한 뉴스도 없었고 이벤트도 없고, 지금 상황에서 만약에 음봉이 오늘 하루 종일 안 보더라도 그 생각이 있었거든요. 오늘 만약에 음봉이 전저를 잡아먹는 음봉, 그 다음에 200일선을 깨먹는 음봉이 하나 나왔다. 한 2%짜리 음봉이 하나 나왔다. 그러면 땡큐죠. 그냥 곧버스 타면 되는 거지. 큰 일이 생긴 거예요. 이 음봉 나오고 나서 주가 움직이고 나서 뉴스가 나올 거니까 내가 사놓고 나서 그 다음에 이 뉴스가 들릴 수가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지금 상황은 좀 그런 상황이니까 여기 요분 아니 어떡합니까? 월요일 날부터 이제 레버리지 샀으니까 평단 얼마 안 돼요. 그렇죠. 만약에 어느 한쪽에 물려 있다 그러면요. 글쎄요. 어느 쪽이 맞을까요? 아무도 모르죠. 그거는 본인만이 선택을 하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게
내가 만약에 어떠한 주식에 물려 있다라고 한다 그러면 그것 때문에 밤에 잠을 못 잔다. 그것 때문에 하루 종일 그 생각만 든다라고 한다면요. 빨리 팔아버리세요. 그래야지 새롭게 시작을 할 수가 있어요. 항상 주식은 손실이 발생합니다. 근데 수익이 따라오거든요. 이게 항상 크다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이게 거꾸로 이걸로 해야지. 지금은 손실이 커가지고 수익을 메꿀 수 없다고 한다면요. 그거는 아예 정리를 하세요. 아예 정리를 하시고 새로 출발하시는 게 오히려 미래를 위해서 아니면 이 주식은 항상 공부를 하잖아요. 나하고의 싸움이잖아요. 항상 공부하는 데 있어서 하나의 그 경험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어떡할 건 없습니다. 주식 영원히 이어져요. 그죠? 이때 많이 벌었잖아요. 그죠? 이때도 많이 벌었잖아요. 오히려 저는 돈을 이때 많이 벌고, 결정적이었죠, 이때는. 이때는 아주 그냥, 이때도 많이 벌고, 이때는 조금 덜 벌었어요. 생각보다. 이때는, 그렇게 많이 못 벌었어요. 거짓 단타로 해가지고. 야, 이거까지 이 날이거든요. 그죠? 그러게요. 오히려 이럴 때 돈 더 많이 봅니다. 그래요. 좀 천천히 가도, 이 보시면, 차트는 항상 살아있는 있는 것처럼 계속 움직이잖아요. 돈이 여기 다 있는 거예요. 레버리지 코퍼스 다 돈 벌 수 있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2012년도부터 14년도까지 하단이 1800, 상단이 2200. 그죠? 요 박스권이 1900에서 2000. 요거 10%밖에 안 돼요. 대략. 10%. 몇 개월 지나가지고 10% 떠지고, 몇 개월 지나가고 10% 올라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때 수익률 괜찮습니다. 어마어마해요. 그래가지고 조급해 하실 필요 없다. 언젠가는 우리한테 기회가 온다. 지금이 기회일까요? 기회가 아닐까요? 그죠? 미래에 보면 기회일 수가 있어요. 그죠? 지금 일어나는 이 현상들이 우리는 예측을 해가지고 주식은 미래를 예측해가지고 주식은 선방향이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미래를 예측해가지고 투자하는 게 주식인데 이 지수 투자는요, 오히려 예측하는 것보다 그냥 추세에 따라가지고 흘러가는 대로 따라가는 것도 괜찮아요. 지금 추세는 제가 말씀드렸죠. 고퍼스라고. 단지 너무 과매도 상태에다가 반등이 일어날 것 같으니까 잠깐 레버리지에 손을 담은 것 뿐이고, 그죠? 어느 순간에는 상단 저항 맞고 또 떨어질 거다. 요때가 포인트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요거 상승할 때 분명히 뉴스가 나오고, 또 요거 상승할 때 아니면 상승하다가 뭐 내일부터라도 폭락을 할 수 있고 아무도 모르지만, 상승할 때 세상이 또 뒤집어져 가지고 다시 롱롱롱롱 거리면서 진짜 뭐 AI 반도체 이게 뻥 뜨면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 재고가 순식간에 쑥 매진돼 버리는, 소멸돼 버리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 가지고 그냥 막 3000포인트를 향해 가지고 미친 듯이, 그죠? 삼성전자가, 그죠? 지금 6만 원이죠? 6만 원인가요? 6만 전자가요, 지금? 삼성전자가 얼마죠? 6만 7천 원. 6만 7천 원이 진짜 뭐, 한 10월 달 됐는데 10만 전자 됐다. 막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세상 일이라는 거 모르니까 두려워 마시고. 그죠? 그렇게 투자를 하면 되지 않을까. 좀 천천히, 투자를 하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많이 말았네요.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칠게요. 끝!